본부장님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 좀 이어가서요. 네. 암호화폐 이야기 먼저 해주세요. 해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저버라고 있습니다. 로저스톤이라고 트럼프 측근 중에 로저버라고 혹시 비트코인 예수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로저버라고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 헌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 시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비트코인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비트코인 가장 초기에 투자한 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011년 초기에 비트코인을 대규모 투자한 최초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1비트코인이 몇 달러일 때 수만 개를 매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던 분이고요. 당시만 해도 대부분 사기를 의심할 때 그는 인생을 걸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비트코인 전도사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전 세계 행사나 포럼에 나가서도 비트코인을 알리고 강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고 화폐고 미래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분을.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자금을 써서 비트코인 스타트업도 만들고 지갑 거래소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수십 개 이상의 초기 프로젝트에도 후원을 했고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인포라든가 비트페이라든가 뭐 크라켄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세상을 바꿀 혁명이다라고 외치면서 에버레스트랑 이런 회사 엔젤리스트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셨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쓸 수 있게 만든 행동가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 노력을 했던 그런 분이고 이제 가맹점 확보라든가 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is not just an asset, is not money. 그래서 돈이라는 거죠.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과격할 정도로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정부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중앙은행을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고 비트코인 없는 정부 그다음에 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 미국 정부와 함께 충돌하면서 2014년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세금 없는 국가 국적을 이미 그래서 세인트 키츠 네비스라는 그쪽으로 자기 시민권을 옮겼습니다. 국적을. 그래서 그의 형모든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지저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탈세 혐의로 미국에 기소를 당했던 오늘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나와서 좀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근 중에 로저 스톤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구명 로비를 하셨다고 이제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에요. 로저 스톤이라는 분이 암호화폐 선구자인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이 분을 로비에 나서서 미 의회가 이 부분을 문서로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요 비트코인 예수가 사실 지금 탈세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 이걸 이제 로비를 나섰다라고 해서 이제 왜 나섰는지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버는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4,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650억 정도를 세금 회피한 혐의로 미 법무부 DOJ에 어쨌든 기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스페인에 체포돼서 미국으로 송환을 이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세금 때문에 말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세금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한 것 같아요. 로저스톤은 2월부터 로저로부터 60만 달러를 수령했다면 로비스트 자금으로 60만 달러 수령했고 탈세의 핵심 정점인 엑시트 텍스 시민권 포기 전 세금 정산 폐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암호화폐 세제 개혁 촉구를 위한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 중. 요거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로비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걸 외쳤던 거예요. 사실 이걸 암호화폐와 전혀 상관없이 세금 때문에 암호화폐 그걸 했던 거고 스톤은 행정부 고위 관계자나 대통령이 로비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로저버 측은 대통령 사변 로비로 움직임을 점차 확대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맥락은 이제 비트맥스 창업자 3명의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지금 트럼프를 향한 어떤 로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트맥스 창업자 3명의 사면과 실크로드 운영 사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친화 정책이 완화 선언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외신은 다 요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완화 이런 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시장에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가 너무 완화되다 보면 이게 가이드가 없어서 투자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샘 프리드먼 역시 지금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저버 사건은 디지털 자산 및 국제 요 사면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힌 사건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암호화폐가 정치 로비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엑시텍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다음에 드리고 하는데 요 세금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암호화폐 쪽에서 이제 이 로비를 하는 거라서 큰 파장일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이 소송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세금 없는 국적 포기가 유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로비가 성공하면 많을 거라고 국적을 포기하고 암호화폐를 해서 가게 되는 사례가 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그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노선과 사면권 남용을 할 가능성이 많고 욕을 먹을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나라의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세금까지 계속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또 자기한테 친하다고 해서 세금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정치 연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암호화폐 기업인들과 인물들이 사면 로비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케이스가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암호화폐 소식을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2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긴요. 자, 알파벳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서 이게 잘 나왔더라고요. 뭐 많이 올랐어요. 네. 4% 올랐죠. 네, 4%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매그니피션트 다 올랐더라고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마존 추천드립니다. 예상치 대비 실적해서 상회했습니다. 원래는 그 예상치는 891억 달러였는데 902억 달러로 이제 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2.01 달러였는데 2.81 달러였고요. 유튜브가 약간 소폭 하회했습니다. 원래 이제 89억 7천만 달러인데 89억 3천만 달러로 4천만 달러가 좀 덜했고요. 구글 클라우드 AWS도 근소한 차이로 하회했습니다. 1천만 달러 모자랐습니다. 네, 122억 7천만 달러인데 122억 6천만 달러였고요. 그다음에 트래픽 획득 비용은 약간 상회했습니다. 136억 6천만 달러인데 137억 5천만 달러여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많이 좀 한 2억 달러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 대비 상회했고 알파벳에는 1등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크롬도 그러니까 과점하는 완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클라우드, AWS, 그다음에 크롬 이런 것들이 다 1등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일단 했다면 1등을 합니다.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웨이모도 1등이죠. 사실 웨이모도 1등이니까 이게 하면 잘 이게 시장을 잘 보고 잘 들어가는 선도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잘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유튜브나 구글은 사실은 최근에 어쨌거나 이 미니머스 광고 그 전략 때문에 최근에 그 광고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실적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이제 요즘 뭐 이 FADS가 이게 뭐 이제 이게 요새 유행인가봐요. 이거 하는 게 택시가 미국 내 이 택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버와 함께 상용용 로봇 택시를 했고 이것도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슬라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레벨 2에서 3 정도 단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도입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사검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초기에는 똑같습니다. 운전자 옆에 있고 반자율종으로 하고 2027년에 완전 자율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르고 AI를 투자해서 철회했고 지금 모빌리티 아이스와 함께 이제 협력 강화를 해서 이번에 결실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향후에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네. 네. 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타보고 싶어요. 현재 그 자율주행 우버랑 하는 건 14개 이상의 자율주행 기업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웨이모, 모티오널, 오로라 등 14개 업체랑 하고 있고요. 뭐 차량 없이 로봇택시 운영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게 되시면 좀 타보시죠.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는 모티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하고 있고 GM 크루저는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4, 5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약간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요거 말고 요거 먼저 해보시죠. 야후도 크롬을 사겠다고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야후 돈 많나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야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야후. 야후 아시는 세대세요? 네. 좀 나이가 좀 연식이 좀 있으시군요. 걔가 이제 그 광고에 나왔었잖아요. 누가요? 걔가 도욱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랑 세대가 좀
제가 좀 젊은가 봐요. 제가 누나시군요, 저보다. 예. 네. 검색 시장의 브라우저 산업과 이제 AI 생태계인데 야후가 원래는 이제 그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건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의 그런 약간 신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도 옛날에 나왔는데 언론사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검색은 그런 거라서 이제 브라우저 주권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구글 크롬을 트래픽 시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DOJ 그 법정에 나와서 다들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검색 시장에 있는 사람 다 부르는 것 같아요. 검색과 AI 시장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요 중에 이제 이걸 근데 요거를 이제 인수하는 순간 대부분 다 이제 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야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면 이제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거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다들 달라고 하네요. 네. 그런 것 같고 다음 번도 한번 보세요. 퍼플렉시티 가고 싶은가 봅니다. 아이고. 네, 이것도 얘기했나 봅니다. 아이고. 퍼플렉시티는 이것뿐만 아니라 틱톡도 가고 싶은가 봐요. 둘 다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뭐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퍼플렉시티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달라고 했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요 반독점 재판 때 우리가 크롬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검색 스타트업이 이제 콘텐츠 플랫폼을 삼키겠다는 파격 행보를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이제 챗GPT 때 이제 오픈AI가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거라 이제 원래 요걸 얘기하고 있고 틱톡은 알고리즘이 세계 가장 정교한 기반이라 그걸 갖고 싶다라고 얘기했나 봅니다. 리틀 테크닉으로서 제안하고 반독점 회피를 자기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색 소셜 경계 붕괴이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뛰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복잡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죠? 네 재밌네요. 그다음 페이스북이 스팸 콘텐츠 및 가짜 계정을 대대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네요.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모델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크버그가 이제 요 가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친구 지인의 추천 의존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틱톡 이후에 이제 유행하는 AI 기반의 추천 피드를 이제 여기 소설 기반으로 회귀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도달한 콘텐츠보다 의미 있는 관계 기반의 피드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팸 콘텐츠 정의를 확대하는데 수익 모델을 재조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치는 단순한 필터링이 아니라 페이스북 내에 있는 수익 기회를 자체를 재정의하는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북의 인플루언서 수익 구조를 자체를 바뀐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질 낮은 콘텐츠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슬럽이라고 이제 그 직접 타겟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팸형 어떤 콘텐츠는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이게 여러분 페이스북 쓰시나요? 잘 안 써요. 그 페이스북에 자기가 의도치 않은 스팸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아마 그런 거하고 이제 AI 콘텐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SNS 전부 다가 AI 콘텐츠와의 싸움이 좀 시작된 것 같아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향후에 좀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새 자막 옵션 대사를 이제 대사 전용 자막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넷플릭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넷플릭스를 국가별로 놓고 이렇게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써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자막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영어만 돼요. 그럼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계속 읽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 시청자 중에 이제 그 나라와 상관없이 절반 이상의 자막을 켜고 시청을 해요. 다만 이게 이럴 경우에 이제 음악 효과까지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달그락 뭐 문을 연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제 오직 일반 시청자는 다수의 대사만 보고 싶은데 이 대사 자막만 도입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 효과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자막들도 이제 더 많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영어 자막만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막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다는 거라서 OTT 서비스의 미세 사용자 경험이 좀 더 많이 도입이 됐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몰입감이나 정보 제공의 균형 설계가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막이라고 해서 아예 그 자막이 원고의 어떤 스튜디오 자막의 형태를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 그 전에 자막은 아예 스튜디오의 어떤 대사량의 자막을 그대로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대사를 읽는 원고 같은 걸 그대로 갖다 자막으로 주다 보니까 그 달그락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지 않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막도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 자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걸 한번 보시다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애플이 AI 전략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를 포기했고요. 애플이 전기차를 준비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성장추로 여기 AI를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AI를 부활만 시키지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말로만 부활을 시킨다는데 느립니다. 느려. 아 정말 느려. 답답해 죽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전 프로랑 AI 이거 빨리 인텔리전스 빨리 해주십시오.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라는 이 기사가 나와서 했고요. 이 소식은 말씀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거 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요?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해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이렇습니다.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준이 있습니다. 페더럴 인플레이션인 2023년 1월 3일과 2월 23일 날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가 뭐냐면 암호 자산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 관련 공동 성명을 2건 발표했습니다. 이 두 곳이. 그래서 이걸 공식 철회합니다. 맞아요. 이번에 공식 철회합니다. 연준이 별도로 2건의 감독 소환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2022년에 발행했던 게 뭐냐면 소속 은행이 암호 자산 활동을 할 경우에 사전 통보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달러 기반의 토큰 활동을 할 경우에 사전 비반대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감독 절차를 통해서 암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겠다는데 이것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성명에서 저 진화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고 은행의 혁신을 위해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철회했고요. 그다음에 OCC라고 통화감독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화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7일 날 여기서 이제 이 법안입니다. 인터퍼티블 레터라고 11831 법안 같은 겁니다. 우리가 따지면 암호화폐 보관이라든가 특정 스테이블 코인 관련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장이라고 이제 기록하는 기록 원장 이 장부입니다. 이런 독립 검증 노드의 블록체인 노드 운영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은행이 연방 저축기관에서 허용되기로 했습니다. 요거 이제 고기만 하는 거를 전국으로 이제 확대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화감독청은 은행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도 기존의 유형 관리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을 있었는데 이걸 철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철회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약간 규제라는 규제를 다 없애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립 규제라든가 일관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위험 회피에서 책임 있는 참여로 전환된 어떤 공식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EU가 하웨이 및 로비스트의 공식 접촉을 공식적으로 오지 마라 라고 얘기했으면서 유럽연합이 하웨이 또는 그 대리인을 대표한 로비스트의 모든 공식 행사에 접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이 하웨이의 어떤 유럽 의회 대상 그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이고요. 금품 식사 여행 축구 경기 티켓, 축구 경기 티켓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를 로비 수단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웨이 직원이 차단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수백 개 회원사를 포함한 산업협회에 일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비를 하고 있나 봐요. 의제 중에 하웨이 관련 사안이 드러나면 즉시 차단하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벨기에 일간지에 따르면 하웨이가 유럽 의원들에게 현금 접대 여행, 축구장 티켓 등을 통해서 여행 행사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정책 결정에 개입하려는 의지나 로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달 무패에 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웨이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로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애플이 지금 약간 빈 공간을 이걸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 이 정도까지만 하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오늘 소식이 진짜 많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게 임팩트 있게 전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다 여러 가지 빠른 소식들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저와 또 한 주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저희 또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 주에 더 활기차게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